12월, 신곡 하나 없이 영향력 정점에 선 가수의 이름이 타임라인을 뒤흔들었다. 어떻게 신곡 없이 1위를 하냐고요? 단순하다. 무대가 비었을 뿐, 존재감은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진혜성은 이번 겨울, 전통적인 컴백 공식을 가볍게 비켜갔다. 뮤직비디오도, 쇼케이스도, 음방 동선도 없이 대신 매일같이 쌓이는 보이는 신뢰로 차트를 옮겨 탔다. 그가 증명한 건 딱 하나다. 요즘 대중은 노래만 소비하지 않는다. 사람을, 태도를, 매일의 루틴을 소비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성실한 방식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진혜성이었다. 그의 12월을 해부해보자. 표면적으로는 새 음원이 없다. 그런데 검색 지표는 계절풍처럼 치솟았고, 예능 클립의 평균 재생 지속 시간은 후반 구간에서 오히려 늘었다. 이유는 간명하다. 대형 이벤트 대신 일상형 장면이 정확히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메인 예능에선 리액션과 진행감으로 동료를 살리고, 짧은 쇼폼에선 한 문장 한 표정 한 제스처로 팬덤의 리플레이를 유도했다. 토크에서는 공을 나누는 말습관으로 호감도를 쌓고, 무대가 없는 날에도 라이브 스트림으로 숨을 맞췄다. 노출은 잦았지만 과하지 않았고, 메시지는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았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소속사의 역할을 빼면 설명이 반쪽이 된다. 대규모 홍보라는 말 뒤에는 사실 디테일한 운영 철학이 숨어 있었다. 긴 영상 하나보다 짧은 순간 여러 개, 성과 중심 공지보다 과정 중심 브리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톤을 잃지 않는 편집. 썸네일의 색 대비와 문장 길이가 일정했고, 자막의 말투가 실제 그가 쓰는 어휘와 맞아떨어졌다. 팬들이 운영팀이 사람을 안다라고 느끼는 순간, 콘텐츠는 광고가 아니라 기록이 된다. 이 기록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넘어 축적될 때 이름은 브랜드가 된다. 그래서 12월의 진혜성은 신곡 없이도 하루 소식이 곧 장기 지표로 이어졌다. 론 화면 속 단 한 사람의 힘이 없었다면 이런 설계는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진혜성의 강점은 선명하다. 노래를 부를 때는 박의 앞에서 기대를 당기고 박의 뒤에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 과장된 비브라토 대신 짧은 호흡과 선명한 딕션으로 가사를 멀리 보낸다. 예능에서는 말을 길게 느리지 않고 웃음의 장단을 정확히 끊는다. 센스는 내가 빛나기보다 상대를 빛내기로 향한다. 자주 듣는 동료들의 말저 멘트 하나가 현장을 편하게 만든다는 결국 그의 진행력으로 번역되어 돌아온다. 음악이 없던 달에도 그는 TV와 모바일 화면에서 호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했고, 그 존재감이 다시 음악의 관심으로 회귀했다. 길게 보면 다 같은 곡선 위에 있는 포인트들이다. 팬덤 찬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단순히 공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평균 재생 시간이 긴 클립을 우선적으로 확산했고, 편집 레시피를 서로 나눴다. 인사 포인트 멘트 리액션 클로징 구조의 쇼폼이 가장 멀리 간다는 경험치, 라이브에서 고마워요라는 두 음절의 억양이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다는 관찰, 그리고 비하인드 컷에 썸네일 표정이 조회를 좌우한다는 실험. 팬덤이 운영을 돕는 시대, 그들은 수치를 이야기했지만 수치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주축과 과열의 경계선에서 스스로 자정했고, 사생활을 소비하지 않는 룰을 앞세웠다. 이런 공동체는 아티스트의 방패이자 브랜드의 든든한 레퍼런스가 된다. 12월에 유난히 또렷해진 건 생활형 신뢰다. 광고계가 그를 찾는 이유가 단발 바이럴이 아니라는 증거다. 화려한 연출 대신 매일의 예의가 보이고, 과장된 내러티브 대신 꾸준함의 기록이 남는다. 기업은 스토리를 사지 않는다. 톤을 산다. 진혜성이라는 이름은 그 톤을 안정시킨다. 캠페인이 그의 얼굴을 덧씌우는 작업이 아니라 그의 생활을 빌려오는 과정이 될 때 소비자도 과장 대신 신뢰를 선택하기 쉽다. 그래서 효심 같은 키워드는 이벤트가 아니라 레퍼런스가 된다. 오래 지켜본 결과라는 사실이 가장 큰 안전장치다. 그를 끌어올린 외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함께 무대를 나눴던 선배 동료들이 예능과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꺼냈다. 공을 챙겨주고
리허설에서 먼저 뛰어들고 촬영 막판까지 스태프의 컨디션을 묻는 태도. 화면 밖 태도는 결국 화면 안 호감으로 돌아오고 그 호감은 대중의 체류 시간으로 환산된다. 그러니까 이번 영향력 1위는 단박의 히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인 동료 평가의 총합이기도 하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모든 상승은 운의 몫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체력, 필요할 때 물러설 균형감, 불필요한 소음을 피해가는 순발력,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성. 흔히 성공의 20%를 운이라 하지만 그 20%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진혜성은 그 보이는 운을 자기 룩북에 정확히 꿰었다. 다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는 게 그의 방식이다. 더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곧 다음을 설계한다. 신보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무대의 온도를 유지할 방법들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무대 없는 컴백이 가능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답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태도다. 사람을 다루는 태도, 시간을 쓰는 태도, 무대를 대하는 태도. 라이브에서는 기준치를 지키고 방송에서는 공을 나누고 광고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다. 팬 앞에서는 알겠다는 말보다 고맙다를 먼저 말하고 비평 앞에서는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 일관성은 결국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예측 가능한 품질로 자리 잡는다. 우리는 다음번에도 그가 같은 톤으로 인사할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영향력의 실체다. 12월의 그래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 신곡이 없었기에 차트는 없었다. 대신 클립 조회와 검색량, 방송 출연 회차, 하이라이트의 리치가 올라갔다. 문제는 이 지표들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리추얼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예능 한 회가 끝나면 공식 채널에 클립이 풀리고 팬들은 숏폼으로 재구성한다. 그 태백이 다음 방송 캐스팅에서 데이터로 읽히고 다시 화면 타임이 늘어난다. 소속사는 그 사이로 짧은 공지와 감사 메시지, 비하인드 한 컷을 끼워 넣는다. 이 순환고리가 안정화되면 신곡의 타이밍은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급할 필요가 없다. 내놓을 때 더 크게 간다. 해외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인다. K-팝의 드라이브를 빌리는 대신 감정의 길이로 승부하면 된다. 정확한 호흡과 절제된 감정은 언어를 몰라도 전달된다. 쇼케이스를 한다면 스트링 피아노의 미니멀 편성과 명료한 발음, 브릿지의 서사 강조 같은 큐레이션으로 설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구조가 국경을 넘어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장르의 수출이 아닌 감정의 공유. 이 프레임이야말로 K-트로트의 다음 열쇠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같은 감정선의 반복은 피로를 낳는다. 노출이 잦아지면 메시지의 밀도가 옅어진다. 그래서 변주가 필요하다. 무대에서는 세니스트의 온도를 3구간으로 나눠 호흡을 분배하고 미디어에서는 노래하는 사람과 듣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교차시키는 운영. 새로운 노래가 없어도 새로운 장면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첫 소절의 정확함을 지키는 일. 이 원칙만 지키면 변주가 변질로 읽히지 않는다. 어떻게 신곡 없이 12월의 영향력 정점에 섰나? 답은 복합적이지만 어렵지 않다. 사람을 설득하는 태도, 메일을 쌓는 기술, 팬덤과의 동행, 그리고 팀의 정교한 운영.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 진혜성이 서 있었다. 그러니 이번 결과를 기적이라 부르지 말자. 설계의 승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기적은 설명을 남기지 않지만 설계는 반복을 약속한다.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건 바로 그 반복 예측 가능한 품질이다. 12월에 그가 증명한 건 유행이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은 유행보다 느리게 오지만 더 오래 남는다. 다음 달에 신곡이 나오든 봄에 투어가 열리든 변화는 있겠지만 본질은 같을 것이다. 첫 소절이 공기의 밀도를 바꾸고 마지막 릴리즈에서 박수가 터진다. 우리는 또 한 번 끝까지 보고 또 한 번 박수를 친다. 그리고 그 박수는 히트곡에게만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태도의 이름 2,000원.